푸석푸석하다, 생기가 없다, 피부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고민이 될 때 본인이 못 느낄 뿐이지 20대부터 노안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크림을 미리미리 발랐어야 되는데 그때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안 늦었어요. 분들한테 더 좋아요. 애기 피부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미쳤다. 살게요. 오늘 출근길에 칼바람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얼굴이 추워. 너무 애려요. 너무 추워요. 어. 근데 피디님 얼굴 왜 그래요? 요즘 얼굴 왜 이렇게 사갔냐? 무슨 일 있었냐?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근데 나는 그냥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울만 보면 그냥 늙어 보여요. 제가 20대 때는 술을 먹고 밤을 새도 진짜 피부가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젠 조금만 추워졌다고 바로 피부 망가지고 아주 예전 같지가 않아요. 20대랑은 다르죠. 20대 때는 괜찮았던 것도 요즘은 조금만 컨디션 안 좋으면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막 거울 보면 뭔가 너무 피곤해 보이고 막 생기 없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마다 항상 그때 아이크림을 미리미리 발랐어야 되는데 그때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바르는 거 열심히 했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바르는 것만 잘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 항노화, 리프팅 레이저 이런 것들이 왜 있겠어요? 근데 전혀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이 이후에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베르기예요. 피디님처럼 뭔가 피부가 요즘 푸석푸석하다, 좀 생기가 없다, 좀 피부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고민이 될 때 그때 해주면 좋은 게 바로 주베룩이에요. 피부가 뭔가 탱탱하다, 쫀쫀하다 라고 결정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탱탱하다? 콜라겐? 맞아요. 우리 피부 진피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가 탱탱할지 아니면 푸석푸석할지, 쫀쫀할지 아니면 힘없이 축 늘어질지, 봉긋하게 볼륨화이징이 잘 돼 있던지 아니면 좀 확 꺼져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콜라겐들이 점점 늙고 병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실제로 20대부터 노화가 진행되는 거 알아요? 상처받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야. 이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20대 때부터 이미 노화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갓 태어난 쌩쌩한 콜라겐들이 있으면 피부가 어떨 것 같아요? 애기 피부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베룩은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스스로 생성될 수 있도록 자극시키는 가루를 넣는 시술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스킨케어도 중요하죠. 보습크림도 바르고 재생크림도 바르고 뭐 항노화에 좋다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들 바르는 것도 다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건강을 위해서 뭐 슈퍼푸드라든지 야채랑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스스로 강한 힘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주베룩인 거죠. 이렇게 피부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을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이 주베룩도 스킨 부스터의 한 종류인 거예요. 스킨 부스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베룩은 특히 회복력과 재생력에도 굉장히 좋고 콜라겐 생성을 함으로써 볼륨화이징 효과도 있어서 거의 항노화의 끝판왕 시술이라고 별명이 붙기도 해요. 완전 저 같은 사람이 받아야겠는데요? 맞아요. 피디님처럼 푸석푸석하다, 잔주름도 좀 있는데 뭔가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시술이에요. 심지어 모공 축소나 여드름 흉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치료할 때도 주베룩이 거의 필수적으로 쓰여요. 모공은 보면 늘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노화와 관련해서는 모낭을 감싸고 있는 콜라겐이 점점 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 모공이 좀 느슨해지면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콜라겐을 채워주면 모공 축소 효과가 있을 테고 또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흉터 자체가 이제 콜라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콜라겐을 채워줌으로써 이게 다시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원리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안 쓰는 데가 없다 했잖아요. 기미에조차 쓰여요. 진짜요? 주베룩은 피부과에서 거의 하루 종일 쓰이고 있다고 봐도 돼요. 모든 분야에 다 녹여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콜라겐 촉진 시술이니까요. 콜라겐 촉진 시술이라고 하셨는데 주베룩 말고 그런 게 또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베룩과 성분은 같은데 입자 크기만 다른 주베룩 볼륨이라는 게 있고 주베룩 볼륨과 사촌격인 스컬트라라는 게 있어요. 너무 복잡한데요? 설명해 줄게요.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 그리고 스컬트라 모두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이 성분이 조금씩 달라요.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은 입자가 동글동글한데 스컬트라는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거든요. 뾰족하다 보니 자극이 더 잘 돼서 콜라겐 생성 유도 자체는 더 잘해요. 그런데 이 스컬트라가 뾰족뾰족해서 자극이 더 잘 되다 보니 결절 이슈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입자를 동글동글하게 만든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은 입자 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입자 크기가 좀 더 클수록 콜라겐 생성이 좀 더 잘 돼요.
자연스러운 볼륨아이징이 목적일 때는 입자 크기가 큰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을 주로 쓰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만큼 입자가 커서 바늘로 주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페인 흉터라든지 모공 축소를 위해서는 피부의 얕은 층에 직접적으로 콜라겐 씨앗을 뿌려주는 게 좋거든요. 이럴 때는 작은 입자의 주베룩을 바늘로 직접 주사해주는 게 더 좋죠. 이런 면에서는 주베룩을 대체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가 아직 없어요. 그러면 피부 자체에 생기를 좀 더 주는 목적으로 할 때는 다른 것보다 주베룩이 좋겠네요? 그쵸, 맞아요.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긴 하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볼륨아이징이 목적일 때는 스컬트라와 주베룩 볼륨을 쓰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 뭔가 리주비네이션 목적이라든지 잔주름이라든지 흉터 그리고 모공 같은 것들을 개선시키고 싶을 때는 주베룩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도 피부 전체 층에 골고루 깔아줬을 때 피부 전체를 건강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효과는 얼마나 지속돼요?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주베룩은 꾸준히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콜라겐 생성 자체가 3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콜라겐 생성 자체가 1회만으로는 눈에 띄게 보이는 변화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4주 간격으로 3회 정도 먼저 받아보시면서 주베룩 효과가 이런 거구나 느껴보시고, 그 뒤에는 18개월에서 24개월 후에 좀 꾸준히 받으시길 권유드리고 있어요. 이 노화는 사실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없어질만 하면 다시 자극시켜주고, 없어질만 하면 다시 자극시켜주고, 이렇게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멍이 든다든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3일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결절이라는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이게 왜 생기냐면 주베룩이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몸의 체성분이랑 비슷한 생리식염수에 골고루 녹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적당한 희석 비율로 골고루 잘 녹이는 게 결절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시술자들마다 이 희석 비율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나와서 그런 부작용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아까 전에 주베룩이랑 주베룩 볼륨은 스컬트랑 다르게 입자가 동글동글하다고 했잖아요. 이 동그란 모양 안에 스펀지처럼 텅 비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결절 위험 자체가 원래도 적고 설사 생겼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술자가 원하는 위치에 소량을 정확하게 넣는 것도 수화만큼이나 중요해요. 근데 저는 피부가 민감한 편인데 괜찮을까요? 이거는 민감한 분들한테 더 좋아요. 왜 민감한 분들은 보면 레이저 같은 거 하다가 더 자극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주베룩은 콜라겐 씨앗 자체를 피부 속에 심어줌으로써 피부 속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실제로 피부과에서 예뻐지는 시술을 하고 싶은데 나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피부과에서 제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술이에요. 이런 사람은 맞지 마라 이런 것도 있나요?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라기보다는 주베룩이 콜라겐 씨앗을 심는 거다 보니까 콜라겐 생성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잖아요. 나는 주사를 맞자마자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 이런 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통증은 어때요? 많이 아파요? 통증은 좀 주입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주베룩을 주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사기를 손주사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넣는 기계가 있거든요. 뭐 더마샤인, 하이쿡스 같은 이런 기계들로 넣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프겠죠. 반면에 그냥 주베룩을 얼굴에 뿌려두고 바늘 고주파 같은 걸로 밀어 넣는다든지 혹은 강한 압력으로 밀어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대신 통증은 손주사로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덜해요. 근데 그래도 통증이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통증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면 마취 아니고 호흡 마취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호흡 마취를 하면 주사로 인한 시술은 거의 통증을 못 느낄 정도예요. 이 호흡 마취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이었습니다.